1번부터 보면 되죠? 1번 문제 보니까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은 지금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요 3보다 작다고 주어져 있는데 그때에 2x 플러스 3y가 문제에서 10이라고 줬을 때에 문제에서 물어보고 y의 범위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확인 가능한 것부터 먼저 좀 보자. y의 범위를 문제에서 물어봤는데 현재 지금 알고 있는 건 x의 범위를 알아. 나는 x의 범위는 아는데 알고 싶은 건 y의 범위니까 문자를 변화를 시켜야 돼. 즉 x를 뭐에 대한 식으로? y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 내 말은 즉슨. 그러기 위해서 x, y가 섞여 있는 식이 누굴까 봐야 돼. 봤더니 얘가 x랑 y랑 섞여 있는 식이란 말이야 지금. 그럼 이 녀석을 쭉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면 얘를 x를 y에 대한 식 하고 싶으니까 왼쪽에는 x만 두기 위해서 2x 두고 나머지 전부 다 이쪽에 이항시켜서 정리를 하자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 전부 다 2로 나눠주니까 x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3y 플러스 6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을 이제 x를 y로 바꿀 만한 수단이 생겼으니까 이 위치에 뭐 하자고 얘를? 대입하자 그런 거지. 그럼 결국에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분의 3y 플러스 6 작다 3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다는 거지. 그럼 양변에 이제 y로 갖고 싶으니까 먼저 뭐 60 빼줄까? 마이너스 9 빼기 2분의 3y 6 빼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알 수 있겠고 마이너스 2분의 3 곱할 텐데 음수라는 거 조심해. 음수 곱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보도 방향이 바뀌어지겠지. 얘 역수를 곱할 거기 때문에 암산 가능하시면 6 부동안 바꿔주세요. y 마이너스 3분의 곱하니까 2로 바뀌어질 텐데요. 항상 이렇게 쓰면 안 되겠고 어떻게 쓰자고 했죠? 작은 거를 왼쪽에 두자. 그래서 답을 쓸 때는 2보다 크고 y가 6보다 작다라고 써주시면 되어지겠죠. 이게 y 범위가 되어집니다. 이번 문제 풀자고 하는 것 같아요. 이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 보니까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은 ax가 작다 2x 플러스 b보다 그 다음에 x가 크다 4분의 1보다 절대값 b가 3일 때에 a, b의 값이 얼마나 문제에서 물어봤는데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맞죠? 괜한 실수예요. 그럼 하지 말까요? 괜찮아요? 괜한 실수라면서요. 괜찮겠어요? 합니다. 이항시켜서 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a-2의 x 작다 b보다로 정리가 되겠고요. 일단 쌤이 여기서 디테일 살리라고 했지. 여기는 작다였는데 뭘로 바뀌었어 지금? 크다로 바뀌었네. 맞아요? 그 말한 뜻은 그 x의 개수가 뭐였다는 걸 알 수 있어? 음수였다는 걸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겠지. 네, 그래 결국에는 알 수 있는 사실은 첫 번째로 a-2가 0보다 작다. 따라서 a가 2보다 작다라고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거 정리해놨어요. a는 2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해보니까 뭐가 되어지냐면 x는 크다로 바뀌었겠고 a-2분의 b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해가 어때야 돼요? 완벽하게? 같아야겠죠. 그러니까 a-2분의 b라고 하는 그 경계값과 여기 나와 있는 4분의 1이라는 경계값이 어때야 되겠다? 같아져야 돼. 경계값이라는 건 여기 있는 숫자를 세는 경계값이라고 한 거야.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x자 곱하기 아시죠? 이렇게요. 지그재그 곱해주시니까 4b라고 하는 것이 a-c가 되겠고. 됐나요? 뭐 필요에 따라서는 의미가 좀 달라지겠지만 아마도 이거는 문자 통일의 용도를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나요? 문제를 좀 이어서 볼게요. 이에서 구하는 게 a, b의 값을 구하겠죠. 맞죠? 그러면은 볼까요? 절대값 b가 얼마라고 했어? 절대값 b가 3이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b의 값이 뭐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뭐일 수 있다? 많은 3일 수도 있다라는 거네. 근데 아까 a가 2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이 수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네요. 맞죠? 제 말 0보다 작다고 이거 자체가요. 그럼 b도 뭐가 돼야겠어요? b도 음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은요? 맞아요? b가 음수니까 b는 뭐를 써야겠어요? 많은 3 써야겠죠. 쓰느라 아주 바쁘구만. 안 써도 괜찮아. 나중에 영상 보면서 쓰면 되니까 일단 지금은 봐. 괜찮아.
됐어요? 그럼 b가 마이너스 3인 결정이 되어졌고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을게 이제요. 마이너스 12는 a 빼기 2니까 결국에는 a 값이 얼마가 되는 거 알 수 있겠다. 마이너스 12인 거 알 수 있어서 a, b 값 구했습니다. 답은 30이 되어지겠죠. 3번 문제 보니까 부등식 2a 빼기 3b의 x 플러스 3a 빼기 4b가 0보다 작다라고 나와져 있겠고요. 해가 x는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럴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2a b의 x 플러스 2a 빼기 3b는 0보다 크다의 해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네요. 지금요. 됐나요? 일단 얘도 해를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항하고 정리해야겠죠. 위의 식 좀 정리를 좀 해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 x는 앞에 쓸까요? 2a 빼기 3b 그 다음에 작다 마이너스 3a 플러스 4b가 되겠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x의 개수, 쌤이 늘 강조하는 게 뭐야? x의 개수가 미지수면 음수인지 양수인지 파악해달라 라고 했죠. 그거에 대한 힌트는 주어진 해에 있다. 얘가 작다죠. 얘도 작다네요. 맞죠? 맞아요? 그럼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다? 첫 번째로 2a 빼기 3b가 뭐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양수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요. 됐나요? 그러니까 나눴을 때 부등만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라는 거를 기억해야겠죠. 이렇게요. 됐나요? 그렇다면 한다면 이 경계값이 서로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겠죠. 이 경계랑 이 경계랑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결국에는 그래서 2a-3b분의 마이너스 3a 플러스 4b라는 그 결과가 2분의 1이 돼야겠고요. 또 x자 곱하기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6a 플러스 8b라고 하는 것은 2a 마이너스 3b가 되어지겠고요. 잠깐 정리해보면은 8a는 뭐 11b다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됐나요? 근데 문제를 잠깐 보니까 주어진 해를 구해야 되긴 하기 때문에 문자를 통일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문자를 통일시켜야겠어요. 이 생각을 안 해서 틀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느낌이 아닌가 했나? 네. 그럼 결국에는 이제 a라는 걸 뭐로 볼 수 있습니까? 8분의 11b라고 두실 수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2a 빼기 3b가 음수였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a 대신에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얼마가 되죠? 4분의 11b 빼기 3b가 0보다 크다니까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1b가 0보다 크다가 돼서 결국에는 b가 어떻다? 음수라는 사실을 얻어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b는 음수고 a는 8분의 11b라고 정리해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됐나요? 네, 그럼 이제 여기다가 문자 통일해 봅시다. a 위치에 8분의 11b 집어넣을 거니까요. 차근차근 넣어볼게요. 2 곱하기 8분의 11b 빼기 b 거기 x 해주시고요. 또 2배에서 8분의 11b 빼기 3b가 0보다 크다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정리 좀 해볼게요. 이거 약분하시면은 4분의 11b인데요. 얘가 4분의 4b니까 4분의 얼마가 되겠습니까? 7b 되어지겠죠. 뒤에 x 붙겠고 이렇게. 됐나요? 계속 돼요? 좀 기다릴게요. 됐나요? 해볼게요. 4분의 7bx가 더해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b가 나와주네. 이렇게요. 계산 좀 통분해서 암산을 했습니다. 잠깐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요. 양변에 4 곱해서 없애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7bx는 여기 b 이항시켜서 b보다 크다로 정리되겠죠. 양변을 뭘로 나누고 싶으세요? 7b를 나누고 싶으시죠? 근데 b가 아까 음수였어요? 양수였어요? 네, 그럼 7b도 음수예요. 그러면은 나눠줄 때 뭐가 바뀐다? 부등을 바뀌어줘야겠죠.
7이 나눠주니까 뭐가 되겠어요? 7분의 1 나눠주겠죠. 이게 원하는 해가 되어집니다. 아, 10분의 1을 만드는데 구호가 틀렸다. 네, 뭐 전반적으로 어딘가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겠죠. 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몇 번 문제 봐야 되나요? 4번인데 3번. 4번이요? 3번. 3번? 3번 했는데요? 4번에. 아, 고천 다 맞냐고? 아, 이해했어. 4번에 3번이 맞습니다. 대신 그냥 설명해 주세요. 네. 4번 설명해 달라고요? 귀찮은 싫은데. 네가 해요. 알았어요. 아, 답 맞았다면서. 네, 보죠. 일단은 이렇게 특수한 조건들이 나와져 있죠. 자연수 X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특수한 상황이겠고요. 이런 특수한 상황은, 특수한 해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직선을 그려서 풀겠다는 거죠. 먼저 안변의 식 정리는 당연히 들어갈 거니까 식 정리 안변에 12 곱하면 뭐가 되어지냐면요. 암산 잠깐 할게요. 8x 빼기 4, 여긴 마이너스 9x 빼기 3a가 0보다 크다로 정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네, 좀 기다릴게요. 그 다음에 2항에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x끼리 저는 마이너스 x 크다 4 플러스 3a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양변은 마이너스를 곱해서 x는 작다 마이너스 3a 빼기 4라고 써주시면 정확한 해를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건 항상 그림을 그려서 판단해 주셔야겠죠. 네, 수직선 그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운데에다가 마이너스 3a 빼기 4 쓰시고 이것보다 작다인데 여기 안에 자연수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이 범위 밖에 가장 작은 자연수 1이 위치해 있으면 딱 좋겠네요. 여기 됐나요? 따라서 마이너스 3a 빼기 4라는 결과가 1보다는 왼쪽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얘가 등호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고민해보는 상황 가운데 만약에 얘가 1이라고 가정해보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면은 여기 범위 안에 자연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1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네, 등호 들어가는 거겠죠. 이것만 정리해 주시면 답이 나와주겠습니다. 12번 문제 보니까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은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나와져 있어. 그럴 때에 a에 x 마이너스 1 빼기 3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x 빼기 2에 해가 무엇이냐라고 문제 물어봤거든. 일단 정리를 좀 하길 원하는 것 같으니까 이거 사실은 전개해서 풀어줘야 정리할 수 있겠지. ax 마이너스 a 빼기 3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어서요. 이항하겠습니다. 이항해보면 ax 플러스 x 작거나 같다 1 더하기 a 정도로 이항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동량끼리 계산하셔야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1의 x배 작거나 같다 a 플러스 1로 정리가 될 텐데요. 또 문제는 x의 개수가 미지수야.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별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판별을 지금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판별할 거냐면 이 녀석이 있네. 여기에서 얘를 이쪽에 이항을 시켜보자. 이항을 시켜보면 a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는 걸 얻어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얘가 뭐다? 음수라는 사실을 얻어내신 거죠. 음수니까 부등반응이 어떻게 된다? 뒤바뀌어서 크거나 같다로 바뀌겠고요. a 플러스 1을 a 플러스 1로 나누다 보니까 1이 생겨서 최종적인 답은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답이 되어지겠죠. 35명이 있습니다. 전체가 35명이 있겠고요. 평균은 아직 안 줬죠, 맞죠? 좋습니다. 아직 평균을 주지 않은 상태인데요. 중간고사에 비해서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에 비교했을 때 21명은 중간고사에 비해서 5점 올랐다. 오케이. 그러면은 21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중간고사보다 얼마만큼 늘었죠? 보다 5점이 늘었죠. 맞나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몇 명이죠? 14명은 어떻게 됐대 문제에서요? 14명은 변화가 없습니다. 됐어요? 좋아요. 물어본 거는 중간고사 평균이죠? 맞나요? 중간고사 평균 X로 두겠습니다. 제가요. 됐나요? 중간고사 평균이 X다 라고 지금 둔 겁니다. 문제 보니까 그러면은 중간고사의 총점수도 구할 수 있죠. 총점수가 얼마입니까? 총점수 어떻게 본다고 쌤이요? 사람수 곱하기 점수죠. 사람수가 35명인데 X점이 평균이니까 35X가 총점수죠. 자, 이제부터 저는요 기말고사 총점수를 구할 거예요. 기말고사 총점수 구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하죠? 원래 점수가 35X가 총점수였는데 21명이 얼마가 몇 점이 늘었다고요? 5점씩 늘었죠. 21명이 5점씩 늘었으니까 총점수는 얼마 늘었겠습니까? 105점이 늘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21명씩 다 5점씩이니까 105점이 는 거예요. 총점수는. 됐나요? 됐어요? 네, 좋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평균을 구하자라고 한다면 평균을 푸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은 전체 35명이 있는데 총점수가 얼마다? 35x 플러스 105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음악회를 간다고 나와있는 17번이요. 문제 봤더니 입장료가 5,000원인데 25명 이상일 때는 25%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 입장할 수 있는 사람 수 친구들의 수를 선생님이 X라고 잡아주도록 할게요. 현재 5,000원 주고 X명 입장하는 게 맞긴 하지만 그냥 표를 그냥 25개 사자는 거죠. 원래 5,000원씩 내야 되는데 할인 받아서 75%만 주고 살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25명 단체권 사는 게 유리하다고 했으니까 수가 더 작은 거니까 이렇게 되어지겠죠. 정리해 볼게요. 공 3개 날려주고요. 공 3개 날려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죠. 5로 나눠줄게요. 5 하나 사라집니다. 이렇게요. 됐나요? 약분해 볼게요. 25로 나눠주시니까 몫이 얼마 되니까 이만큼이 4가 나와주겠죠. 결국엔 X는 크다. 누구보다? 4분의 75보다 크다가 나와주겠죠. X는 크다. 4분의 75를 나눠줘서 문제를 풀게요. 4, 1은 4, 35, 8, 4, 32. 4명 나와서 3명 나왔어. 3명. 얘는 18과 4분의 3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X는 크다. 18.xx보다 사람이 많다는 거죠. 몇 명부터 19명 이상이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자냐면은 1차 부등식 16만원 3x가 작거나 같다 누구보다? a보다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음수 x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 a의 개수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음수 x가 존재하지 않고 싶다고 했지만 일단 풀어야 할 거는 부등식이니까 부등식의 해를 먼저 구하는 과정을 할 거고요. 양변은 많은 사람 나눠서까지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좀 약간의 좀 빠르게 정리하는 친구들은 이렇게까지도 정리 암산이 가능하겠죠. 자, 그림 그립니다. 특수한 애니까요. 3분의 16만원스 a인데요. 그게 크다 같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이 범위 안을 물어보는 건데 범위 안에 음수가 없고 싶대요. 그 말은 여기 뭐가 있어야 돼? 0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음수가 없죠. 그럼 결국에는 3분의 16만원스 a라는 값이 0보다는 커야 되는데요. 같으면 어떨까 이런 거죠. 둔거 들어갈까 말까를 고민할 텐데 너가 0이라고 가정하고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겠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음수가 있어 없어요? 여기에요? 없죠. 너 0에도 상관없네요. 여기 둥어가 들어갈 수 있겠다는 거죠.
양변에 3배 주시면 되겠고요. 16만 원씩 A가 0보다 커나 같다. 결국에는 A는 작거나 같다 누구보다? 16보다가 되어지겠죠. 16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의 수 몇 개 있습니까? 16개 있죠. 답이 그 3번이 되겠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질문들은 다 받았습니다. 질문은 끝이 났고 저희 RPM 질문 받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연립방정식 활용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배웠을 때에 이 연립방정식이 미지수가 몇 개짜리 있습니까? 미지수가 2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미지수를 몇 개 쓸 거다. 우리가 지금부터 활용할 때 미지수를 2개 쓰셔야 됩니다. 이게 왜 좋냐면요. 부등식과 방정식에서는 미지수를 1개만 써야 됐죠. 그래서 조금 생각하기 있었겠지만 얘는 미지수를 2개 쓰기 때문에 더 쉬워요. 고민할 필요가 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수 몇 개 쓸 거다? 비교 대상을 x, y로 각각 비교 대상을 설정해 주시면 되어진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더 쉬워진다고 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 뭐 사탕과 초콜릿 사겠다는 거는 뭐 x를 사탕, y를 초콜릿 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미지수 2개 설정하니까 좀 더 쉬워지겠죠. 당연히 연립방정식이니까 식이 몇 개 필요하겠습니까? 2개. 문자 2개 잡았다면 식도 몇 개 필요합니까? 식도 몇 개 필요해요? 2개가 필요합니다. 식 2개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는 이제 우리의 능력에 달렸겠죠.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특별하게 개념할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없죠. 우리 앞에서 이미 1차 방정식, 1차 부등식 하시면서 활용 열심히 하셨잖아요. 맞죠? 그거와 완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풀면 돼요. 선생님 이거 못 가져갈 수 있어요? 네. 없어요.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있죠 사실은요? 있습니다 사실은요.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케이스별로 쌤이 여러 가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케이스부터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 일단 해볼게요. 네, 첫 번째 형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형태는 수연산에 대해서 이야기고요. 이건 어렵지 않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합이 59래요. 그 다음에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이 7이고요. 나머지가 3이래요. 그랬을 때 얘 큰 수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가장 대표적이면서 쉬운 문제죠. 이게 합이 59인 큰 수, 작은 수니까 비교 대상이 몇 개 있어요, 지금요? 비교 대상 몇 개 있죠? 2개의 비교 대상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를 x, 하나를 뭘로 잡으면 되겠어요? y를 잡아놓고 풀면 되겠네요. x, y 정하는 거 멈추면 돼요. 네. 네. 첫 번째 식부터 구할게요. 합이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어요? 합이 얼마라고 했어요? 59. 네. 그럼 x랑 y 더하면 얼마가 되겠다? 59가 되겠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식 구해볼게요. 큰 수가 x인데요. 혹시 검산식 쓸 줄 아시죠? 나누어지는 수는 나누는 수와 몫을 곱하신 후에 나머지만큼 더해준 거와 똑같습니다. 이게 검산식이죠. 이걸 적당히 좀 뭐 하면 되겠어요?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될 텐데요. 이거는 x가 y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으니까 대입법 하시는 게 좀 더 편리하게 되어지겠죠. 네. 두 번째 형태는 이제 몇몇짜리 자연수, 몇 자리 자연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이거 많이 해봤으니까 쌤이 빠르게 설명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10의 자리 숫자가 A라 하겠고 1의 자리 숫자가 선생님이 B라고 한다면 이것을 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쓴다고 설명을 드렸죠, 예전에요? 10의 자리 숫자가 A고 1의 자리 숫자가 B면 수로 표현할 때 어떻게 쓴다고 했죠? 10a 플러스 아주 잘했어요. 이게 이제 기본 소양이지 않나 싶어요. 일단 문제만 풀어볼게요.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각 자릿수의 합. 각 자릿수의 합이 문제에서 10이라고 줬고요.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꾼대요.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문제에서 뭐 한다고요? 바꾼다고 했죠, 맞죠? 바꾼 수는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8만큼 작대요. 자, 그러면 이제 각 자릿수가 나와져 있으니까 그 비교 대상 두 가지를 미지수로 두면 되겠죠. 그러면은 10의 자리 숫자를 뭘로 둡니까? x로 둘까요? 1의 자리 숫자를 y라고 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요. 됐나요? 이것을 우리가 뭐로 표현한다? 수로 표현해보시면 뭐가 됩니까? 10x 플러스 y죠. 맞죠? 근데 이 두 가지를 문제에서 뭐 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다고 했었죠. 맞죠? 바꾸면은 여기가 이제 10의 자리 숫자가 얼마가 됩니까? y가 되고 1의 자리 숫자가 뭐가 되죠? x가 돼서 이걸 수로 표현해 보시면은 10y 더하기 x가 되겠죠. 맞죠? 이게 지금 바뀐 거예요. 잘 보겠어요? 이렇게 풉니다. 이제요. 잘 보세요. 그래서 exchange라고 해야 되나? 아 몰라. 이제 하겠습니다. 할게요. 각 자릿수합의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습니까? 12라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식 만들었고요. 식 두 가지, 한 가지 더 필요한데 바로 여기 있죠. 바뀐 수는이니까 바뀐 수가 먼저 나와야 돼요. 이 바뀐 수가 먼저 나와야 되니까 10i 더하기 x가 바뀐 수예요. 는 등호예요. 바뀐 수는 처음수. 처음수가 10x 플러스 y인데요. 처음수보다 작대요. 작으니까 뺍니다. 얼마만큼? 18만큼 뺀다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식을 연립방정식을 할 텐데요. 그러기에 앞서서 이 두 번째 식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식 정리해보니까 숫자 남기고 다 왼쪽에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9x 플러스 9y는 마이너스 18이 더 나와주겠고요. 마이너스 9로 한 번 더 나눠줄게요. x 빼기 y는 2라고 정리가 되어져서 이렇게 두 개의 식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이 다음에 두 가지 연립하는 거는 워낙 어렵지 않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되셨나요? 네. 세 번째는 평균에 대한 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평균도 얘기를 많이 해서 길게 설명하지 않고 바로 문제 풀게요. 한 사람이 있는데요. 수학 점수랑 영어 점수를 합쳤대요. 그랬더니 78점이라고 했는데요. 수학 점수가 영어 점수보다 6점 더 높다라고 합니다. 그때의 수학 점수를 문제에서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또 비교 대상 두 가지 들어오시나요? 뭐뭐가 비교 대상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수학을 x로 잡고 영어를 y로 잡자고 한다면 첫 번째 식 수학이랑 영어 합치면 얼마다? 78점이 다 되어지는 거겠죠. 아, 평균이 78점이죠. 맞죠? 여기 또 곱하기 얼마를 하셔야겠어요? 1을 하셔야겠죠. 그래야 총 점수가 나오는 거겠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식 어떤 게 필요할까 봤더니 수학 점수 가라고 했죠. 가는 등호예요. 수학 점수가 영어 점수보다 높대요. 플러스 몇 점? 6점. 이렇게 적어주면 되어지겠죠.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모아주시면 되겠다. 연립해서 풀어주시면 되어지는 거겠죠. 대입법? 네, 대입법이 좀 더 편리하겠죠. 오, 이제는 빨리빨리 판단하시네요. 네 번째는 물건 사기. 해볼게요. 물건 사기라는 건 뭐 초콜릿, 뭐 딸기, 초콜릿, 뭐 과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이스크림과 사탕 이런 거 사는 거 말하는 거예요. 네, 물건 사기. 사기 친다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사는 거예요. 알겠죠? 사기 친다 그게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네. 할게요. 300원짜리 연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0원짜리 색연필이 있습니다. 합쳐서 총 10자루를 사려고 합니다. 열 자루 구매하려고 하고요. 3,600원을 지불했다고 하네요. 이 상황에서
이제 연필의 개수랑 색연필 개수 이제 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비교대상 두 가지 보이시나요? 연필하고 색연필이 비교대상이 되겠죠, 맞죠? 연필 X, 색연필을 뭘로 잡을까요? Y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씩 연필하고 색연필을 더해주시면 몇 개가 되겠다? 10개가 되겠다. 두 번째, 근데 이거 순서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습니다. 연필을 300원이니까 300X만큼 돈을 냈겠고요. 색연필 500원이니까 500Y만큼 돈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네, 3,600원만큼 냈대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연립해 주시면 되겠죠. 맞죠? 네, 좀 쉬운 편에 속할 겁니다. 계속요. 거속시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재밌게 풀어줄 수 있을 거고요. 거속시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얼굴 표정이 안 좋아질 거예요.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거속시 어렵냐고요? 아니요, 똑같아요. 난이도가 똑같아요. 어렵다 느끼셨으면 어렵겠고 쉽다 느끼셨으면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안한가요? 불안하지 마십시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형태도 볼게요. 5번 형태도 특별하게 4번과 다르지 않아서 바로 설명해 볼게요. 성인 2명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있다고 하네요. 청소년 4명이 있습니다. 네, 2명. 성인 2명, 청소년 4명이 있는데요. 버스 요금의 합이 6,600원이다 라고 주어져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네네 6,600원이요. 요금.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요. 이번에는 성인이 3명 있겠고요. 청소년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요금의 합이 5,900원이다 라고 나와져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구해야 할 게 청소년 요금하고 성인 요금인데, 그럼 성인 요금을 뭘로 잡을까요? 한 명당 요금을 X라고 잡고요. 청소년 요금을 한 명당 Y1이라고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해볼게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2명당 X1씩 냈고요. 4명당 Y1씩 내서 6,600원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 두 번째 거 제가 해볼게요. 네. 그 3x 플러스 2y 는 네, 잘하셨습니다. 이거 둘이 연립해 주시면 답이 나와주겠죠. 아직까지 무난하실 것 같아요. 정말 이거 틀리면은 사람이 아니죠? 예? 네?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사람이 어떻게 틀려 이걸? 맞죠? 너 사람이에요? 로봇이에요? 로봇 같이 보이지만 사람이 정체불명의 사람이네요. 네, 6번 유형 보겠습니다. 6번 유형에도 이제 얘는 이제 좀 다양하게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다리 개수 있잖아. 다리 개수 문제 좀 많이 물어보거든. 그 있잖아, 막 개랑 막 토끼, 막 닭 이런 거 있잖아. 많이 해봤지. 이거 그냥 1차 방정식에서 개와 닭이 총 17마리가 있습니다. 개와 닭의 다리 합. 개와 닭의 다리 개수의 합이 얼마가 된다고 줬냐면은 42다라고 줬습니다. 여기서도 비교 대상이 나오죠. 개의 마리수를 X마리라고 하겠고요. 닭의 마리수 선생님이 Y마리 있다라고 선생님이 해보겠습니다. 개는 다리 몇 개 있죠? 4개. 맞아요. 4X개의 다리가 있고요. 닭은 다리가 몇 개 있죠? 네, 2Y 있겠죠. 다리 총합이 얼마다? 42라고 식을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닭과
이렇게 합쳐서 총 17마리다. 두 가지 연립해 주시면 답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엄청 쉬운 문제네요. 좋습니다. 너무 쉬워서 당황하고 있는 우리 예은이. 어려울 줄 알았더니 쉽죠? 이게 쉬운 게 아니라 되게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7번째는 나이 문제예요. 아직 거소식 가려면 좀 더 걸려요. 나이 문제 보겠습니다. 나이 문제는 많이 해봤었던 걸로 기억해요. 당연히 문제에서 아버지 나오겠죠. 현재의 아버지 나이가 있겠고 아들 나이가 있을 텐데요. 아버지 나이와 아들 나이의 합이 물어봤어요. 현재 다시 쓸게요. 현재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를 합치면 문제에서 60살이라고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10년 후, 10년이 지났대요. 10년 후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 나이의 2배보다 다섯 살 많대요. 이걸 풀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비교 대상은 아버지와 아들 나이이기 때문에 현재 아버지 나이를 X살, 현재 아들 나이를 Y살로 두시면 첫 번째 관계식이 탄생이 될 텐데 첫 번째 관계식은 아들 나이와 아버지 나이와 아들 나이 합치면 60살이다가 첫 번째 식입니다. 됐나요? 근데 몇 년이 지났죠 지금요? 10년이 지났죠 맞죠? 그럼 아버지 나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년 후엔 아버지 나이가 X 플러스 10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들도 10년 후에 나이니까 아들 나이가 Y 플러스 10이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식을 한번 써볼게요. 두 번째 식이요.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 나이에 비해 몇 배? 아들 나이의 2배. 아들 나이의 2배보다 많다. 몇 살이? 5살이. 그래서 이 두 가지씩 연립해 주시면 되어지겠습니다. 합의 형태를 보면은 어떤 스타일이 나오냐? 하면 비율에 관한 거가 나와요. 비율이요. 누구 몇 %가 뭐 있다. 그런 문제인데요. 네. 반학생이 45명 있습니다. 반학생이 45명이 주어져 있겠고요. 남자의 75% 그리고 여자의 84%가 안경을 꼈다고 하네요. 이 반에서 안경을 쓴 학생이 전체의 80%래요. 이렇게 나와졌다. 이거 봅시다. 일단은 문제에서 이제 뭘 구할까를 고민했을 때에 반 전체 수를 줬기 때문에 남자를 뭘로 잡으면 좋을까요? 남자의 수를 X로 잡고 여자의 수를 Y로 잡는 게 좋아 보이죠. 편해 보이네요. 첫 번째, 남자랑 여자랑 더하면 얼마가 돼야겠어요? 45명이 돼야 되겠죠. 두 번째, 남자 중에서 안경을 낀 사람은 X 곱하기 100분의 75죠. 여자 중에서 안경을 낀 사람은 100분의 84가 안경을 꼈다고 주어졌네요. 남자가 음. 여자 그 X죠. 네, 여기 적어놨습니다. 네, 남자의 75%, 여자 84% 안경 꼈는데 그 사람 수가 전체 몇 퍼센트 똑같다? 전체 80%랑 똑같게 된다는 거겠죠. 이 두 가지 뭐 해주시면 되겠어요? 연립해 주시면 되어지겠죠. 근데 항상 X가 답이 아니야. 만약에 물어보는 게 답이 남자 수를 물어본 게 아니라 남자 중에 안경 낀 사람을 물어봤어. 그럼 뭐가 답이야? 이걸 계산해야 답인 거야. 알았죠?
항상 XY가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9번 형태 가보도록 할게요. 9번 형태 보니까 뭐라고 나와하지 않으면 둘레 길이가 24인 직사각형이 있대요. 도형 문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도형 문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둘레 길이가 24cm라고 줬고요. 직사각형이 나와져 있어요. 그러면 직사각형이 있는데 직사각형에 둘레 길이 줬는데 직사각형 둘레 길이가 24cm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가로 세로가 있을 텐데 가로를 2배 늘리고 세로를 4cm만큼 늘렸대요. 가로를 2배 해주시고요. 가로를 2배 하고 세로를 얼마만큼 늘렸냐면요 4cm만큼 늘렸대요. 그랬더니 둘레가 얼마가 되냐면요 그거의 둘레가 바로 42가 됐다고 합니다. 일단은 직사각형의 둘레라고 하는 것은 가로와 세로가 있기 때문에 가로를 x로 잡겠고요. 세로를 선생님이 y로 잡을게요. 됐나요? 해볼게요. 일단은 둘레가 24라고 하셨는데 둘레라는 건 가로와 세로를 더한다면 몇 배 하셔야죠? 2배 하셔야죠. 맞아요. 가로랑 세로랑 더하신 다음에 2배 한 개 24다라는 식이 첫 번째로 나와주겠고요. 두 번째로 구할 수 있는 식은 여기 있네요. 가로를 2배 했어요. 가로를 2배 했으니까 2x가 가로가 되겠죠. 맞죠? 세로는 얼마만큼 늘렸죠? 4cm 늘렸죠. 맞죠? 그러니까 y 플러스 4가 되어지겠죠. 이게 가로, 이게 세로인데요. 또 새로운 둘레 줬으니까 그걸 몇 배 해주시면? 2배 해주시면 새로운 둘레 40배가 되겠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주네요. 됐나요? 네, 이거 둘이 예쁘게 연립해 주시면 답이 또 나와주겠죠. 되셨나요? 좋습니다. 10번 문제 10번 형태 보도하겠습니다. 슬슬 거숙시가 나올 때가 된 것 같네요. 네? 아니에요. 네, 당연히 있죠. 10번 형태는 어떤 게 10번? 얘는 이제 득점, 감점 문제. 사실 계단이기도 하거든. 계단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와요. 뭐 이기면 뭐 가위바위보 이기면 뭐 올라가고 치면 내려오고 이런 거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20문제가 있는데요. 맞으면 5점을 얻고요. 틀리면 2점을 잃습니다. 되나요? 79점을 획득하고 싶대요. 이거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79점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그러면은 맞은 개수를 x로 하겠고요. 틀린 개수를 y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맞든 틀리든 문제 수의 합은 20문제가 돼야죠. 됐나요? 2번 볼게요. 맞으면 5점 얻으니까 5x만큼 점수를 얻고요. 틀리면 2점 잃으니까 2y점을 잃었죠. 그러더니 총 그 몇 점이다? 79점을 획득하고 싶다고 줬네요. 이제 이 두 가지 뭐 해주시면 되겠어요? 연립해서 풀어주시면 답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거요. 이번엔 계단 문제 볼게요. 계단 문제에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계단은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면요. A가 이긴다는 건 뭐랑 똑같다? B가 진 거랑 똑같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A가 졌어요. 그럼 누가 이긴 거죠? 비기는 건 없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비기는 게 없을 거예요. 가위바위보에서 계단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가위바위보 해보겠습니다. 이기면은 3계단 올라간대요. 이기면 3계단을 올라가고요. 지면은 2계단을 내려오게 됩니다. 됐나요? 문제 봤더니 A라는 사람이 처음보다 16계단 올라가져 있고요. B라는 사람이 처음보다 6계단 올라가져 있을 때요. 게임 횟수를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미드 잡아야 되죠. 그래서 A가 이긴 횟수를 X라고 잡고 A가 진 횟수를 제가 Y라고 잡을 거예요. 됐나요? A 입장에서 식을 먼저 세울게요. A 입장에서요. A 입장에서는요. 3X점 얻었죠. X번 이겼으니까. 근데 두 칸 내려와서 2Y 칸만큼 내려왔죠. 계단을요.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16칸 올라가져 있다라 이런 뜻이 되겠죠. B의 입장에서는 B가 이긴 횟수가 얼마예요? B가 이긴 횟수 얼마죠? Y번 이겼죠. 얘는 3Y만큼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B는 진 횟수가 얼마죠? 네. 2X만큼 내려오셔야죠.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얼마가 됐다? 6칸만큼 올라갔다 되는 거죠. 이걸 두 가지를 연립해 주시면 답이 나와주는 겁니다. 계단 문제가 살짝 애들이 어려워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어렵지 않게 잘 해볼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음. 12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이죠. 11번째 볼게요. 11번째가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문제죠. 바로 그 증가감수 문제. 학생 수가 늘고 줄고 하는 그 문제예요. 되게 자주 나오는 형태죠. 포인트를 하나는 뭐만 구한다? 변화량을 이용해서 푸는 게 선생님 좋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긴 합니다. 이 문제. 무슨 얘기라고 한다면은 작년 학생 수가 1000명이었대요. 올해에는요, 올해는 남자가 좀 줄었대요. 올해는 남자가 6% 줄었고요. 여자가 4% 늘었대요. 전체적으로 5명이 감소했대요. 됐나요? 그러면은 항상 이 증가감소 문제는 항상 뭘 잡는다? 작년을 잡는 거예요. 작년의 남자를 X로 잡고 작년 여자를 Y로 잡으니까 X, Y가 답이 아닐 확률이 높아. 만약에 물어보는 게 올해 남자야. 그럼 X가 답이야? 올해 남자를 물어봤으면 X가 답이야? 아니야. 그걸 조심해 주셔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식. 작년 남자랑 여자 합치면 몇 명이다? 1000명이다 되어지는 거죠. 됐나요? 두 번째. 올해 남자가 6% 줄었으니까 변화량만 100분의 6x만큼 줄었죠. 수가요. 여자는 늘었어요. 얼마만큼 늘었어요? 4%. 100분의 4y만큼 여자가 늘었죠. 맞죠? 하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5명 감소했으니까 변화량만 구합니다. 이렇게 5명 줄었대요. 이걸 둘이 예쁘게 모아주시면 되겠다. 연립해서 풀어주시면 답이 나와주겠죠. 됐나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종가 문제 보도록 할게요. 12번이요.
좀 문제 컨셉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청바지의 원가에 각각 10%씩 이익을 붙였고요. 정가비 49,500원, 원가의 차가 3,000원이라고 주었죠. 그러니까 원가를 x로 잡는 게 좋아 보여요. 원가 하나를 x, 하나를 뭐로 잡을까요? y로 잡아주면 되겠죠. 원가의 차가 3,000원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x 빼기 y가 얼마다? 3,000원이라고 둡니다. 이렇게. 됐나요? 두 번째, 문제에서 뭐 물어봤죠? 정가에 한 물어봤죠. 정가 구할 거예요. x가 원가인데 10% 이기야 100분의 110만큼 주고 팔 거고요. 빼기 y 곱하기 10% 인상해요. 110이 두 번째의 정가가 되겠죠. 근데 그 정가를 둘이 뭐래요? 합치래죠. 맞죠? 정가 합치면 문제에서 얼마다? 49,500원이다라고 주는 거죠. 이 두 가지씩 예쁘게 뭐 하면 되겠다? 연립해 주시면 되어지겠죠. 그거 뭐 했어요? 네? 그은 거? 뭐 드셨어요? 저 뭘 그었어요? 네? 네. 됐나요? 물어본 게 더 비싼 청바지의 정가니까 아마 더 비싼 청가 이게 비싼 걸 거야. 그러니까 정가는 x 곱하기 100분의 110이 정가가 되는 거겠죠. 왜냐면 10% 이익을 붙여야 정가니까요. x가 답이 아니라는 거 주의해 주세요. 13번 형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준이와 미나가 함께 일하면 4일 만에 마칠 수 있는 일을 경준이가 8일 동안 작업한 후 나머지 2일 동안 작업을 마쳤을 때 이 일을 경준이가 혼자 하려면 며칠 걸리냐 문제에서 물어봤죠. 그럼 여기서 일의 문제인데 그러면은 경준이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을 x로 잡겠습니다. 제가요. 그 다음에 미나가 있어요. 미나가 하루 동안 일하는 양을 선생님 y로 잡을게요. 되나요? 자, 두 사람이 같이 일했대요. 첫 번째씩 같이 일했대요. 두 사람이 같이 일했는데 며칠 동안 같이 일했냐면요. 4일 동안 같이 일했더니 일이 끝났대요. 끝났으니까 1 써주면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준이가 8일 동안 먼저 일했대요. 즉 8x만큼 일을 했대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틀 동안 미나가 일을 했대요. 됐어요? 그런데 일이 다 끝났다고 하네요. 일이 다 되어지겠죠. 이렇게. 이제 이 두 가지 뭐 하시면 되겠어요? 연립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만약에 x가 3분의 1이 나왔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경준이가 혼자 사면 며칠 걸리는 거야? 20분. 네? 20분. 하루에 x가 3분의 1이라는 건 하루에 3분의 1만큼 일할 수 있어. 경준이가 혼자 일하려면 며칠 걸릴까? 잘 모르겠죠? 이 3분의 1 뜻이 뭐라고?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죠. 맞아요? 그러면 일이 완성되려면 1이어야지. 3분의 1이 몇 개 되어야 1이 돼? 4, 3개. 네. 즉 그러면 며칠 걸리는 거야? 3일 일하면 된다는 거야, 내 말은. 그래야 1이 되는 거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해서 1이 완성됐네? 3일 걸린다고요. 됐어요? 이해하고 있는 거야? 이해하고 있어? 만약에 y가 12분의 1 나왔어. 이 며칠 걸려? 혼자 일하면? 12일 걸리는 거겠죠. 혼자 일을 다 마치려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되셨어요? 꼭 잘 적어 놓으셔서 잘 적응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활용 문제 여기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 거속시와 소금물 문제가 남아있을 거예요. 그거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